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벌써 2월 하순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신문지상이나 또 영상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가정에, 또 학교에, 교회에, 국회에,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성세대와 MZ세대와의 갈등의 문제를 찾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MZ세대의 성장 과정입니다. MZ, 밀레니얼 제너레이션라고 말하는데, M세대는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정보기술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았으며, Z세대는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자, 즉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1978년 이후 출생한 MZ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 이전 세대와 기술,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능숙하고 SNS를 기반으로 큰 영향력을 가져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발전의 바탕이 되었던 과학기술은 이전의 기술 행태들과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현저한 과학기술이 우리의 욕망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었고, 우리의 의지대로 효과적으로 자연을 통제하며 편리한 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고속열차, 초음속 비행기, 디지털 전화, 컴퓨터, 고성능 냉장고, 위성과 우주선 등을 생산해냈고 인간을 우주에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과학기술은 핵에너지를 만들었고 농작물을 사철과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생산하거나 인간의 건강을 발전시켰습니다. 나아가 과학기술은 짐승의 복제뿐 아니라 인간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준 혜택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축적했고, 인간들은 적어도 물질적으로 안락한 환경 속에서 오래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결과물로 세계 전체 인구가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마다 많은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더 많은 전문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이 절대적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더욱 많은 과학적 지식과 전문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IT 산업과 기계 문명과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고 거기에 광범하고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기술 환경이라는 새로운 인간혁명을 조성함으로써 과거의 문명과는 구별되었습니다. 두째, 세대 간의 갈등. MZ세대가 사회적 화두가 된 지도 은 20여 년이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들과의 갈등이 가정, 교회, 학교, 군대, 직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표면화되지 않은 것은 기성세대가 기득권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1980년부터 우리 사회에 민주화의식이 고조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을 하였고 성자 독식과 개인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태어난 세대가 MZ세대입니다. 이들은 정보화 사회 제1세대이며 민주화의식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경쟁체제와 차등 보상제의 도입에 따라 팀워크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버릇이 없고 예의범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제4차원의 인간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와 MZ세대의 문화적 충돌에 성장한 세대가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과 소통 방식이 다르고 개성이 강하고 예의가 없는 신참들이라서 기존의 조직 문화에 젖어 있는 기성세대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잔소리하고 간섭하면서 군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세대 차이에서 많지만 문화 차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MZ세대의 특이점. 이런 시대에 출생하여 공부한 세대와 그 이전의 세대와는 사고 능력과 언어와 사고와 처리 행동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MZ세대는 친인척을 잘 모릅니다. 삼촌, 고모, 이모 정도도 겨우 알 뿐입니다. 나아가 윤리도덕을 지키는 수준마저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많은 사람이 달리는 전철 안에서 어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서로 호응하는 세대들입니다. 의식주 문제 역시 공짜만 좋아하고 투자를 소홀히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듣고 쌀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라면이라도 먹으라고 말만 하는 세대입니다. 앉아서 머리를 돌리며 가상화폐 같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이며 또한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꿈이 있었고 인심이 후했고 남녀노소 간에도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결혼, 출산, 장례 등 길흉사에 밤을 지새며 우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지식정보사회가 되면서 결혼 청첩장에 은행 계좌를 알리는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출산에도 축하하려 가지 않고 그리하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장례 예식장에 상주만 홀로 서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유아기부터 고도의 경쟁 사회에서 나 홀로 살다가 간다는 체념으로 이웃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들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반려자로 모시며 양육비가 사람보다 더 지출되며 사람과의 싸움보다 고양이나 개와의 피해에 대해서 사법부의 형량도 더 강하며 먹는 음식도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부모보다 더 신경을 쓰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짐승이 반려자가 되는지 성경적으로 판단할 때 죄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넷째, 새로운 인재들의 등용입니다. 민주화 의식이 강한 이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생각도 태도도 다르고 노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하나의 막강한 휴대용 무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없어도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고 휴식 시간에 놀이도, 게임도, 업무도 24시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내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세대들을 일컬어 포노사피언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잘 때도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어야 하고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생명을 지탱하는 도구이자 무기와 같습니다. 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뺏으려 하면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포노사피언스에게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와 같기 때문에 뺏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뺏는 것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기성인들에게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업무용이지만 신세대에게는 생필품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소통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존의 세대들과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 문화와는 쉽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성장하여 대학생이 되고 군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자 기성세대와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현대어로 꼰대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꼰대라고 하는 신세대가 만들어낸 이 말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에게 가르치려는 세대를 말합니다. 신세대들은 나이, 직급, 스펙은 경력이죠. 관록, 위계 질서를 앞세우면서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것은 나의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고 때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인정사정 없이 사직을 해버립니다. 특이한 일은 지난 10년 동안 MZ세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직 문화를 바꾸고 리더십을 바꾼 조직체는 발전하였지만 꼰대가 이긴 조직체는 쇠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나 아파트 이름이나 맥도날드에서의 주문이나 열차표 구매나 일상의 삶이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신세대들에게 묻지 않고는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어르신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신세대보다 길을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옛말에 노인 한 분은 도서관 한 개라는 득담이 있지만 신세대들은 앉은 자리에서 전세계 도서관 수백 개를 검색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제일 어린 학생을 깍듯이 모시고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배울 것이 있으니 이게 기성세대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알파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세대로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신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제4차 산업혁명 1세대입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는 가상이라는 말이고 버스는 유니버스 세계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제3차원의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기성세대는 일 처리를 위하여 메타버스를 배워야 하는데 신세대들은 어려서부터 메타버스로 소통하였고 놀이를 해온 세대들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이들이 사회로 진출할 것인데 이들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의 변화와 리더십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리버스 멘토링이란 무엇입니까? 신세대가 멘토가 되고 기성세대인 임직원이 멘티가 되어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나이는 많지만 젊은 감각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과 세대 간 다양성을 가진 자들을 존중하는 문화와 수평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시작한 경위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GE General Electric 세계 최대 종합전기회사 회장인 잭 웰치 회장이 1999년에 들고 나왔던 개념으로서 신기술, 신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을 이해해야 신상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웰치 회장은 GE 크로톤빌 연수원의 임원과 젊은 사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임원들이 젊은 사원들에게 배우도록 했습니다. 지금 초역전의 시대를 맞아 리버스 멘토링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의 세대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모든 영역에서는 잠자고 있는 듯한데 그래도 기업들만은 깨어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한국교회도 잠에서 깨어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등지는 이유를 깨닫고 대책 마련에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고 뒤안길로 사라졌고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넘겼고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넘겼고 바나바 역시 바울에게 길을 열어준 지도자들입니다. 평소에 후계자를 양육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각 교단의 헌법에 70세 정년이 못 박혀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채우지 않고 젊은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조기 은퇴한 지도자들의 용단에 감탄하는 바입니다. 교회 내면에 있어서 많은 기관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신앙과 교회와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3분의 1씩 과감히 세대 교체할 수 있도록 당회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부목사 등용 역시 초중고대 청년 담당자들을 서서히 교체하여 MZ세대들의 욕구를 채워주면 좋겠고 국가에서도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 시대 새 인물을 선택하는 천기를 아는 것보다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단의 직원들 역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몇 식구가 사는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사고 능력과 하는 모든 일들의 차이가 있듯이 이 사회 광범위한 조직체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이 과제들을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대안을 세워 어느 교회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애청자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오늘의 세대와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 세상을 먼저 살아봤다는 이유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MZ세대들을 억압하고 또 어른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꺾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가로막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도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모든 시대의 변화의 능력을 스스로 깨닫고 나보다 더 훌륭한 후계자들을 앞세워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훌륭한 새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온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깊이 사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람이 앞길만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만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날